이거 다 없애고 내가 대통령 때 공약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동사무소에서 국민투표를 열어서 법을 직접 만들겠다. 300명 국회의원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데, 그리고 아주 나라를 망친 나쁜 범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판결하는 것인데, 지구상에서 국민투표보다 더 정확한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여요. 이 사람의 재산을 낱낱이 알려줍니다. 국민들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국민이 참수형 목차도 죽입니다. 교수형 목매달아 죽여요. 육시형 찢어서 죽이고. 그렇게 한번 처벌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요, 사람을 죽여도 사형제도가 없어졌어. 대한민국은요, 남을 비방해도 괜찮아. 어지간한 거는 정말 법이 더럽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미국이나 유럽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면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 거 알아봤는데, 미국 국회의원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맥주 한 잔, 치킨 한 마리 얻어먹어도 그걸 다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들, 딸을 낳다보면, 우리 한국 같으면, 국회의원이 아들, 딸 낳았으니까 분유도 사주고, 기저귀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유모차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일정 금액, 몇만 원, 2만 원인가, 4만 원인가, 5만 원 이상의 분유나 기저귀, 유모차를 받으면, 그거 즉시 사표 쓰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요, 싱가포르 있죠? 싱가포르는 공무 중에 해외에 갔다 올다가, 외국에서부터 선물을 받잖아요? 그 전부 박물관에다 보고 갖다 줘야 됩니다.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싱가포르는.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엉덩이가 피가 터지도록 매를 때립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이 죄를 져도 갖다 엎어놓고 패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처럼 법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한국 국회의원들은 어디 가서 비싼 옷 선물 받지, 이런 음식도 비싼 호텔에서만 얻어 처먹지. 그리고 어디 가면은 꼭 무슨 상석에 VIP 자리에만 앉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아니 지네가 월급도 많아요. 이게 월급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리고 공사직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비서가 10명인데 그래 또 개중에 비서가 예쁜 처녀 있으면 또 불륜도 많다는 말이 있는데, 많지. 그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미국 유럽 국회의원이 동료 남녀 국회의원이 불륜하다 걸리면 그건 언론에 아주 개망신을 줘버려요. 아주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한국은 이것들이 판검사 출신이라 이게 법적인 지식을 불쌍한 서민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법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대기업 약점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가? 그러네. 이런 쪽으로 대가리를 굴리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야 이게. 박원순도 어느 글에 보니까 삼성을 겁박해서 7천억인가 8천억 돈을 받아가지고, 밝혀진 것만. 밝혀진 것만. 거기서부터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온통 도적놈들이 정치권을 지금 다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보수 애국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김대중 노무현 때 비리도 다시 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김대중 노무현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문재인만 처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한테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모든 걸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용서 1번 2번은 사형 중중중 해가지고 나중에 부관참시까지 써놔요. 그러면 부관참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관참시 해버리면 돼. 국민의 이름으로. 인민재판이 아닙니다. 인민재판은 거기에 모여있는 소수의 사람이 판결하는 거지만, 국민재판은 전 국민의 뜻을 물어서 50% 이상 나오면 결정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거기 통과하면 법이고, 거기 통과 못하면 법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시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석각 박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투표권을 가진 국민 전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내가 종로에 가서도 애타게 외쳤는데 국민들이 의외로 말을 너무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는 이제
그 수만 권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정감록이라든가 예. 그 이 성경이라든가 그 어떤 여러 가지 뭐 천부경 같은 이런 예언서를 보면 예. 말세에는 동방 땅끝에 한 나라가 나타나서 온 나오죠. 땅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나옵니다. 그렇다면 동방 땅끝이 저 한국이죠.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 중국이 될 수도 없고 예. 이건 한국인데 한국이죠. 이게 지금 제가 3만 권 내외로 책을 볼 때 제일 먼저 본 책이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제가 3만 권 내외 책을 볼 때 첫 번째 책을 봤는데 제가 이순신 장군 책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육해공군의 각 나라의 장군들을 볼 때 이순신 장군은 이게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게 아닌가. 그리고 원균이 7천년 해정에서 이순신이 그동안 쌓아온 거북선과 판역선 140척과 수천 군사를 다 잃고 12척 남은 걸로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쇠사슬 전법. 예, 근데 그런 쇠사슬 전법도 그렇고 또 그 전에 하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법을 보면 이게 지금도 일본이나 미군 해군이 연구해도 이순신이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답니다. 네이비실 그리고 이스라엘 모사드도 아마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고요. 이순신 장군이 그 1500m가 300m로 모아지는 울돌목에다 쇠사슬을 걸어놓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살리려면은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나는 그거예요.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삼국가 삼체제 연방제 하면 돼요. 한국인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가면 그 나라도 국적을 주고 그 나라 국민으로 살면 되고 이스라엘이나 미국 사람이 한국 오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세계 최고의 그 나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주면 안 돼. 서로 요놈들이 싸워. 아전인수야. 야당은 야당을 위해서 정치하고 여당은 여당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앉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국민에게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있잖아요. 이번에 뭐 문재인 처남이 그 땅을 많이 샀다는 말도 있고 또 임종석이가 많이 샀다는 말도 있고 그린벨트가 말이 많아요. 40조가 그린벨트 샀다는 말도 있는데 여하튼 나는 지금까지 들리는 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린벨트를 가진 사람이 불로소득을 취하게 하면 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가가 매입을 해서 임대아파를 쳐서 팔면 50억 40억 되던 아파트가 몇 억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상 가격을 가게 둬야 돼요. 이것을 국가가 매입하는 게 좋습니까? 그린벨트 푸는 게 좋습니까? 서울시 만약에 내가 서울시 나간다면 서울시 공약이 그거예요. 서울 시민 투표로 물어보겠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 그냥 풀어주라면 풀어주면 되고 매입하라면 매입하면 되는 겁니다. 일개 정치인 몇 놈이 이걸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셔서 민주당, 미래통합당 제가 볼 때 그것들은 우리 백병찬 박사님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요. 네. 하여간 선거를 나가게 되면은 서울시 있죠. 각 동마다 그 인쇄비만도 한 수억이 들어가요. 한 10억쯤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어떤 재벌의 후원을 받아서 서울시장 후보로 가셔서 허경영과 정책 대결하면 이거는 역사에 맞는 세기의 대결이 돼요. 그러고 싶은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돈판이니까. 그리고 저는 허경영 선생님과 백병찬 박사님이 서울시장 후보로 싸우든 대선 후보로 싸우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힘을 합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대립하지 않아요. 힘을 합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허경영 사무실 작년에 저번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허경영 총재만 신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신입니다. 이 쌀미변에 풀을 정자면 이게 쌀 정자인데 이건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 밑에 귀신 신자가 정신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위에 쌀 정자 이 정이 무너지고 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신을 그렇게 무서워질 않아.
그래서 우리 대밭 동네에 뭐 귀신 나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 복숭아나무 칼을 가지고 12시에 거기 가갖고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대나무를 막 몇 개 치면서 이 요망스러운 거 피한 방 없는 요괴가 동네에 나타나서 우리 마을 사람들 보면 이 나쁜 것들 그러면서 항마진을 해가지고 막 진원으로 막 물리치고 우리 할아버지가 한의사이시면서 독립운동가 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귀신한테 놀랬다고 하면 그 지역을 가서 귀신을 혼내주는 나는 그 양반의 손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허경영 선생님과 이건 처음 고백하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제가 허경영 대선 캠프에 서울 그 선거 총 책임자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데 처음 고백하는데 그때 10만 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허경영 총재가 그때 군소 정당으로 10만 표면은 굉장히 잘했다고 그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일이 꼬여서 허경영 총재님이 감옥에 가셨을 때 제가 편지도 몇 통 써줬고 제가 그때 뭐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영치금도 몇만 원 보내주고 하면서 허경영 총재님과 좀 인간적인 유대감이 있고요. 그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그분이 인간적으로는 참 자상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있으세요. 그분이 뭐 자꾸 또 어떤 분은 뭐 인신공격을 하는데 또 어딘가 또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보는 따뜻한 것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허경영 총재님이 내가 신이라는 말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책으로만 가면 당연하죠. 오직 어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안보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너무 좋고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미친 소리입니다. 갑자기 신나는 일이 생길 거야. 용서 못합니다. 뭐 행복한 일이 생길 거야. 내 눈을 바라봐. 이것도 좋은데 자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거든요. 신인이. 국민을 사기치는. 근데 그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네, 저는 뭐 저같이 뭐 가난한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잘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기도할 때 이 난중일기를 보면 이제 조선이 끝나간다. 내가 죽으면 우리 수군이 끝나면 조선은 끝난다고 기도하는데 그 환상 중에 사람 같은 형상, 신 같고 사람 같은 형상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셋 같고 그 셋이 하나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순신아 내가 가르치는 전법대로 하면 너가 100% 무조건 이기지만 내가 가르쳐주는 전법 중에 하나라도 틀리게 하면 조선은 끝난다. 그래서 그 환상돼서 이긴 게 그 계시를 받은 대로 이긴 게 12척으로 333척을 깨뜨린 명량해전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저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되면서 이제 1시간 34분이 넘어갑니다.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초창기엔 저희가 10분 단위로 한 10분 단위로 10개 정도를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연속으로 찍은 이유는 10분 단위로 1탄, 2탄, 3탄 하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하나 보고 또 2탄 찍어야 되고 또 2탄 찍으면 3탄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이 또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면서 들은데 또 이거 끝났으니까 이것도 봐야 되지 또 끝난 거 저거 봐야 되지 하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제가 왠지 우리 내용이 어찌 보면 참 어린아이고 순수하고 또 천진난만하고 재밌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자꾸 조작하면서 1탄, 2탄 일부러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누르다가 사고 날까봐 제가 일부러 끌고 간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신문 뉴스를 보면은 이 트럼프나 부시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힐러리, 오바마 그리고 시진핑, 아베의 안색이 안 좋아요. 이거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오장육부라든가 뇌신경이나 뼈나 근육,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안색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사우디 국왕 그리고 뭐 지금은 공산주의자로 판명이 됐지만 내가 한때 좋아했던 성룡과 그리고 황비홍 소림사 영화의 슈퍼스타 이영걸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돈을 포기하고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 있는데도 중국 공산당과 맞서 싸우는 주윤발 선생님과 그리고 견자단 그리고 그 지금 NBA의 그 흑인 마이클 조던 아실 겁니다. 네. 마이클 조던도 이게 흑인이랑 안색이 내가 분간은 잘 안 가는데 마이클 조던의 요즘 사진을 보면 눈에 핏발이 서 있어요. 눈에 핏발이 서 있다는 건 뭐가 안 좋은 거거든요. 많이 안 좋은 거. 예. 그리고 메이저리그 슈퍼스타들 그리고 이런 프로포서 타이슨 홀리필드 조지 포먼 이 조지 포먼은 살아있어요. 알리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슈거레이 레너드나 토마스 허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어떤 필리핀의 8체급 석고난 복서 파키아오나 그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흑인 복서 메이웨더 이런 슈퍼스타들과 유럽 축구 스타들도 보면은 뭐 운동선수들은 다 건강한 줄 알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수명이 짧습니다. 운동선수들. 유럽의 연봉 수백억 수천억 받는 선수들의 그 사진을 보면 어딘가 허해요.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보다 수명이 짧아요. 네. 그리고 이런 K-팝 스타들, 그 헐리우드 가수나 배우들이 지금 제가 볼 때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우리 백병찬 선생님을 만나면 그 비금생법으로 치료받으면 뭐 100%라고 하면 과장으로 들리실까봐 제가 100%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겸손하게 낮춰서 해도 그래. 85에서 95%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언급한 세계적인 정치, 경제, 스포츠, 가수나 배우, 월드스타들 제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비금생법으로 양방 한방 최첨단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백병찬 선생님이 그런 정말 불치병입니다. 저는 그럼 불치병만 고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볼 때 85에서 95% 고쳐요. 예. 그리고 제가 늘 느끼는 게 미국의 대통령들이 치매에 걸리거든요. 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학과 과학, 물리학, 화학, 군사가 발달한 나라인데 미국 최첨단 과학이 대통령을 못 고쳐서 치매 걸린다는 거는 내가 치매로다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이 자들이 네. 미국의 최첨단 의학으로 대통령을 못 고친다면 그렇지. 아마 조만간 백병찬 박사님을 제가 홍보를 안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미국 CIA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FBI가 다 보고 있고 그럴까요? 아이고. 이스라엘 모사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 제가 이걸 확신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모사드와 미국 CIA는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미래통합당 모든 정치인들의 모든 숨소리 화장실에 몇 분 몇 시 몇 초에 간 거 다 체크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트럼프를 사랑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감사함으로 잠깐 말씀 마치겠습니다. 땡스 아메리카, 땡스 도널드 트럼프 프레지던트, 가프레스 도널드 프레지던트, 가프레스 이스라엘, 가프레스 주 네이션, 땡스 감사합니다. 땡스 아메리카. 그리고 백병찬 박사님 이렇게 이제 1시간 40분이 돼가는데 10분 단위로 사실 10개 찍을 그 분량을 한꺼번에 찍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다음에 시간 되도 또 초대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